자,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노후 준비하는 이 조선생입니다. 이 주주님들과 필옵틱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필옵틱스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어제까지 좀 연속성을 발휘할 줄 알았지만 약간 5%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고민되시는 주주님들이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조건이 여러분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떠한 부분이 지금 내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러한 조건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추가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있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주주님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도 흔들리실 구간이 전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필옵틱스의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좀 담으셔야 될 때예요.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리 기판의 구도가 양강 구도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런 구도인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그 SK 앱솔릭스 이런 구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삼성전기 연합 이쪽을 좀 살펴보면 계열사원 삼성전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스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애플이죠. 이 애플도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간 이런 부분을 유리기판에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유리기판을 이 삼성 쪽에다가 공급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기연합은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품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필옵틱스가 속한 앱솔릭스 연합, SKC 앱솔릭스 연합은 지금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뭐 AMD, SK 하이닉스까지 오히려 삼성전기 연합보다 이 고객사를 더 많이 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가 엔비디아인데 현재 이 엔비디아가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에 가장 먼저 조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뭡니까? 이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HBM 판가에 대한 경쟁을 유도시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리 기판까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죠. 이 엔비디아라는 고객사는 SKC 앱솔리스 연합사의 고객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삼성 전기에게도 이 유리 기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를 좀 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필옵틱스의 TGV 장비가 앱솔릭스 연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확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확장성은 담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절대로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재된 것 좀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이 정도 잠재된 부분은 우리가 뚜렷하게 윤곽이 잡힌 것을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쪽 이 삼성 라인업에 대한 필옵틱스의 수주. 자, 이 가능성은 지금 있냐 없냐, 이 잠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필옵틱스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냐?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만 영위하던 시절에도 삼성이 특급 대우하는 기업이었어요. 삼성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특급 대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필옵틱스의 자회사인 필에너지죠. 필에너지. 이 삼성 SDI 배터리 관련해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였지만은 자회사 필에너지를 통한 이 삼성 SDI를 통한 이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립스 기업은 실질적인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와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밀착이 된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옵틱스와 삼성의 관계는 뭐예요?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까지 확장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유리 기판까지 확장의 확정을 통한 이 연속성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리 기판이 삼성과 앱솔리스 연합만의 이 경쟁 구도냐, 양간 구도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까지 유리 기판 가세를 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필옵틱스의 수조 확장성은 6조까지 이쪽까지 추가적으로 잠재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왜 그렇겠어요? 일본의 이비덴과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유리기판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AMD, 인텔이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소규모 양산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규모 양산 진행 중이고 AMD도 여기 있어서 파일럿 라인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조만간 여러분들 소규모 양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지금 양 전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뭡니까? 필옵틱스 TGV 장비를 도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유리 기판에서 TGV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어 이 웨이퍼에서 미세한 구멍,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웨이퍼에서 기존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는 이 시간이 대폭 걸리지만 필옵틱스의 장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생산성도 10배 이상으로 올려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텔과 AMD를 보면 일본의 이비덴과 이 유니마이크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TGV 장 필옵틱스가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잠재가 돼 있고 삼성 향을 노리는 이런 부분도 기업의 이력을 통해서 잠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삼적 쪽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반증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필옵틱스 지금 주가 여러분 비쌉니까? 여러분들? 물론 향후 주가는 모르죠. 하지만 이 잠재된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전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우리가 숫자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필옵틱스의 상장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2,200만 주고 추가 상장 물량, 시빈 물량, BW 물량 있다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 상장 물량은 없습니다. 없다.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숫자로 보면은 현재 필옵틱스 부채가 어떻습니까? 부채가 낮아졌어요. 다만 이 매출에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찍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유리기판 TGV 장비 양산의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반증이죠. 그 반증이 뭐냐? 이 유보율이 올라갔잖아요. 이 유보율이 재작년 2022년 말에는 767%였지만 작년 말 기준 봤을 때 몇 프로예요? 1300%로 올라간 거예요. 고간에 여러분들 현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총 상장 주식수 2,200만 주의 의미를 우리가 실적 그리고 부채, 유보율과 좀 대입을 해서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TGV 장비 다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투자. 인텔, AMD,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유니마이크론, 이비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충분하니까 충분한 설비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한 배당금 증대. 어 지금 필로픽스의 배당금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였어요? 주당 35원이었어요. 어 음.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14원이었죠. 10배, 10배 수준에 가깝게 뛰었습니다. 지금 필옵틱스가 알게 모르게 주주 가치 제고에 지금 어느 정도 힘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10배 수준 늘렸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배당금을 또 한 번 증대시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통 주식수가 2,200만 주가 많다 적다? 적다. 추가 상장 우려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최소 2대 1 이상의 무상 증자까지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 유보율과 배당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주주 재고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이 필옵틱스의 유리 기판으로 인해서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년 양산을 지금 목표로 하잖아요. 그쵸? 27년 지금 25에서 26년 정도의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매출이 최소 6천억 이상 집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평균 7%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죠. 다만 이전 평균 이익률 보면 7% 정도가 됩니다. 6% 후반. 그래서 7% 적용을 하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얼마다? 6천억 기준으로 420억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시장, 올레드 시장이 확장될 게 뭐예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중국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라든지 뭐 완성차죠, 스텔란티스 이쪽으로의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완성차로의 수주가 디스플레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더 나온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지금 자회사 필 에너지의 배터리 실적까지 장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총 합쳐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필옵틱스 밸류에이션이 히스토리컬 같은 어
PE가 적용 안 PR이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미 전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컬 이 프라이스 어닝이 뭐냐면 역사적인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오를 때 이 정도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전의 전고점 만약 전고점이 뭐예요? 필립스가 여기였다. 만약에 이 히스토리컬 PER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음 지금 보면 뭐 없잖아요. 다만 타겟으로 멀티플 30 배를 준다라고 하면은 가치는 결론적인 필옵티스 가치는 52,293원 정도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거 비싼 게 아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 예상치 못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대응을 하면 되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 수익권들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필옵틱스고 삼성까지 추가 수주 이런 여지는 지금 내재가 되어 있고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도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이 이렇게 좀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전에 이 정도의 뭐 가격 조정 나오고 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조정이나 이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 라인대로. 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또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상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큰 게 필옵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필옵틱스에 대한 목표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이나 댓글에 보시면 10억 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10억 방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많이들 수익 좀 보시길 바라고요. 이 단기 종목과 승리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10억 방 프로젝트에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이 매월 최소 총 투자 금액의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잘 챙겨 가시고 있고요. 일절 금전적인 비용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하셔도 되시고 뭐 한두 종목 관망해 보시다가 직접 매수 매도도 해 보시고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좀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대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원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한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4%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2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2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지금 2,000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7698-4936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7698-4936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탄탄한 실적에 상승하였습니다. 4월 내내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는 월 말에 반등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미국 기업의 80% 이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분기 기업 실적은 전년 대비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실적 발표 이전 예상치였던 3.8%를 상회합니다. 아마존은 매출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애플은 아이폰 판매 감소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AMD와 퀄컴은 약간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지난주 빅테크에 대한 열광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뛰어넘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고용지표와 연준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 전망을 주목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5,100선을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FX 출시 잠정성을 받았다는 보도에 15%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애널리스트의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OBP 하락한 4.6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2,4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화는 일본이 2002년 이후 처음 자국 통화 지지를 위해 개입했다는 추측에 반등했습니다. 투자들은 이달 초 증시에서 보인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 지연이 시장을 다시 하락세를 끌고 갈지 판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은 투자들이 지난주 배운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경제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에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경제의 일부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준은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UBS의 솔리타 마르셀리는 우리는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 강력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건 스탠리의 와이크 윌슨은 미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도 상승하는 국채 금리가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JP 모건의 마르코 콜로나위치는 장기간 높은 금리 전망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올해 주가 상승의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스턴리의 리사 샬렛은 연준 금리 인상 중단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간 높은 금리 유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